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WS 리프레시 신광섭 MBN 골드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수입니다. 네. 어제 장중 변동성이 워낙 심해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네. 우리 증시는 미국장의 어떤 급락에도 불구하고 양시장 그래도 뭐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포인트 한번 짚어주세요. 일단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오늘 네. 시장에 대해서. 전에 미국 시장 자체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폭락이 나왔었습니다. 네.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 3% 가까이 폭락이 나왔는데 주요 배경들은 사실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부분보다는 네. 지난번에도 언급해드렸지만 블러드 여는 총재, 이 세인트루이스 블러드 여는 총재의 발언이 또 강경적인 발언이 좀 나왔습니다. 인플레이 잡기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 금리 인상을 빠르게 진행해야 되고 강력하게 진행해야 되겠다라는 조금 정말 강력한 매파적인 발언이 나와서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보다는 그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미국 증시가 하락이 가속화됐던 원인이 있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우리나라 증시는 굉장히 뭐 이 정도면 나름 뭐 선방했다고 보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아랫꼬리를 길게 달고 낙폭을 하락폭을 좀 줄이고 있는 배경이 좀 되고 있고요. 예. 일단 그에 대한 배경 자체는 미국 선물이 다시 또 강세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이 현재 주간 선물은 0.9 정도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런 뉴스가 좀 보도가 됐어요.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그 접경지대에 있는 군대를 완전 철수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좀 나오면서 그 관련된 부분들에서 좀 강하게 반등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시장 자체가 시장이 3,300에서 정말 많이 빠졌었죠. 뭐 지금 2,70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변동성 장세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뉴스 결국 어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방송하기 직전에 갑자기 그 우크라이나 이슈가 부각되면서 증시가 순간적으로 마이너스 1% 급락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만큼 지금 증시 자체가 변동성 구간이라는 거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유념하시면서 오전장을 한번 평가를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직은 좀 변동성이 남아있는 구간이다. 네. 이와 관련된 대응은 새로 고침 시간에 더 네.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식스팩을 담당했던 강성화 아나운서 합류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별일이 없네요, 다행히. 네, 오늘 참 조마조마합니다. 네. 시장이. 오늘 이러다가 또 정말 깜짝 갑자기 또 놀랐습니다. 어떤 오보가 네. 나올지. 근데 사실은 뭐 오보의 변동성이 나타났다라고 보면은 네. 조금은 이제 시장이 좀 적응해 나가는 단계일 수도 있다라는 맞습니다. 얘기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예고해드린 대로 이제 변동성 장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대응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 새로 고침은 이 대응이라는 단어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300에서 뭐 2,600도 깼었기 때문에 거의 네. 700포인트가 하락했던 구간이었거든요. 불과 6개월 만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뭐 마무리됐는지 아니면 가격 조정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간 조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간 조정으로 들어갈지 이런 전체적인 시장 색깔을 한번 정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일단은 그거를 이제 보는 관점은 저는 이제 OECD 경기 선행지수가 달렸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뭐 아직 안 나왔지만 차주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 OECD 경기 선행지수가 U자형으로 다시 조금 완만하게 상승을 유지하는지를 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지금 뭐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죠. 이란 핵 합의 관련된 부분 나오겠지만은 유가가 90%를 안 깨고 계속 버티는 모습들이 좀 껄끄럽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다음에 나올 OECD 경기 선행지수도 마찬가지로 조금은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우리나라만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뭐 OECD 국가들 대상은 대부분 다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차주 이제 21일 되면은 아마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의 그 무역 수지 관련된 통계 데이터 3주차까지 통계 데이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섹터들 과연 또 IT 쪽이 또 선방을 해줄 것인가 반도체 쪽이 그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격 조정이 뭐 남아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뭐 알 수는 없지만 외국인들의 포지션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전자닉스와 LG에너지 솔루션이 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종목만 그 세 종목만 좀 포함을 해도 사실 어느 정도 지금 파생 시장에서 이 세 종목만 가지고 컨트롤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최근에 보니까 일단 당분간은 제가 가격 조정이 없다는데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직도 시장 하락하면은 이제 수익 나는 풋옵션 이 가격 자체가 좀 비쌉니다. 지금 한 70에서 80% 정도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가격들을 어느 정도 다운을 좀 시켜놓고 나서
뭐 풋을 매수하겠죠. 외국인들 입장에서 굳이 지금 비싼 풋을 매수할 그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3월 14일, 3월 달에 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겠죠. 그때는 그냥 무난하게 좀 지나가지 않을까. 큰 악재가 없으면은. 그래서 당분간은 기간 조정을 좀 생각하고 있지만 혹시나 모를 가격 조정은 4월이나 5월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오히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간 조정 정도로 저희가 방향을 좀 잡고 있는 상황이고 네. 시간 조정. 말씀 주신 것처럼 경기 선행 지수가 고점일 때가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낙폭이 뭐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주가가 가장 좋은 수준에서 이제는 안 좋아진다라는 국면에 넘어갈 때가 주가의 변동성이 심해지는데 이 OECD 경기 선행 지수 기준으로는 정점에서 보통 20%가 하락을 했었던 경험치를 대입을 해보면 공교롭게도 한 2,700 정도가 나옵니다. 지난해 3,300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네. 그럼 가격 조정은 물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5에서 10%만 더 나와도 사실은 엄청난 변동성이긴 하지만 지나고 놓고 보면은 조금은 사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이제 기간 조정이 좀 많이 남아 있죠. 상반기까지도 이 경기가 조금은 하락 사이클에 놓여 있다 보니까 상반기 자꾸 막히는 느낌? 그렇죠.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뭐, 시장은 이제 기간 조정으로 좀 접어들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 전에 먼저 하락했었던 낙폭이 워낙 컸으니까, 이제 매를 먼저 맞았으니까 이런 종목을 봐야 된다.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최근에 이제 테마 아니면 리오프닝은 지금 다시 이제 불을 뿜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내에서 그래도 유지가 될 만한 것들이 이제 리오프닝 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야 기간 조정이라는데 그냥 현금 들고 기다리고 있어야겠다 뭐 이렇게 가야 될지 사실 이 세 개가 다 해당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지금 관망 당하고 있습니다. 관망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망을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관망을 계속 해야 될지 네. 아니면 현금을 마련해야 될지 리오프닝을 지금으로 따라가야 될지 아니면 아무도 쳐다보지 않은 저 밑에서 이제 낙폭과대가 조금 올라오는 종목을 봐야 될지 조금은 또 깊이 있게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준을 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냐면 가격 정가가 진행이 되는 기업들이 먼저 기준점이 될 것 같고요.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그렇죠. 가격 인상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제 이 종목들이 나중에는 좀 많이 갈 수 있는 배경은 가격이 어느 정도 인상이 좀 이루어지고 나면은 예. 어느 정도 이제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이 저는 잡힐 거라고는 보거든요. 언젠간 잡힌다. 그 올해 연말이 될 수 있고 내년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그 인플레이션이 잡히게 되는 시점에서 원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 가격 정가했던 그 가격 인상했던 기업들이 다시 가격을 다운할까요? 안 한다는 얘기죠. 쉽지는 않죠. 쉽게 네. 안 한다는 거죠. 그럼 그때 나서야 기업들의 실적이 엄청나게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인상, 가격 정가에서 뭔가 정부 규제에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 관련된 부분들. 그쪽이 좀 저는 좋다고 보고 있어서 그래서 그 가격 인상 관련된 개발 모멘텀 이 종목들이 위주로 좀 대응해야 되고요. 제 개인적인 포지션을 좀 일부 좀 노출을 좀 시켜드리면 저는 지금 국내랑 미국을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포트를 좀 담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담고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 예,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뭐 첫 번째 이유는 일단 이 가계 낙폭일 수도 있겠죠. 뭐 오늘도 보니까 하나솔루션 뭐 어닝쇼크 관련된 많이 부분 빠졌죠. 나오면서 나왔고 훌륭한 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기업들의 원가 부담에 대한 이런 부분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뭔가 바이더딥 전략이 좀 저는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인데 신재생 에너지 굳이 보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BBB 법안 관련된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국내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BBB 법안과 밀접한 연동 관계가 있는 종목들은 사실 몇 개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미국 주식 쪽을 좀 이쪽에다 신재생 에너지 좀 담아놨지만 어쨌든 국내 기업도 마찬가지로 그 담아놓은 상황이거든요. 그에 대한 이유는 어쨌든 이 기후 변화 관련된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에너지란이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장기전으로 갈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화석 에너지 가격이 너무나 비쌀 때 그러니까 비싸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시추 관련된 부분들이죠. 유가 시추 관련된 부분들을 승인받고 나서 이 건설까지 뭔가 진행이 될 때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3년에서 5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유가라는 게 지금 시추 승인 건수가 최근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바로 반영되기는
한 최소 1, 2년 뒤를 좀 지켜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대안은 결국 신재생 에너지다. 원전도 중요하지만 원전도 제가 볼 땐 대선 이유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예. 대선에서 어떠한 클린한 뭔가 이 위너분이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인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2달 동안에. 그때 뭔가 공약들이나 정책들의 변화가 생길 때 그때 원전도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와 그리고 대선 이유는 원전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앵커님은 낙폭과대, 단기 테마, 건망 셋 중에 뭐가 더 저요? 매력적이신가요? 저는 낙폭과대 중에서 찾아볼 것 같아요. 낙폭과대인데 중소형주. 그러니까 지수가 워낙 지금 닫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기업들 그리고 중간재 수출이 70% 이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부의 어떤 긴축이나 경기가 좀 하락했을 때는 코스피 자체가 올라가는 폭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받아들인다면은 이제 중소형 중에 낙폭 과대인데 최근 분기 실적이 최근에 이제 지금부터 한 달 동안은 3월 말까지 연간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 4분기 실적까지. 네. 그럼 4분기 실적과 연간 실적이 전년 대비 전분기 대비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 그 기준이 낙폭과대 내지는 뭐 52주 최저가 부근에 있다면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충분히 이 이후에 시장 대응에서 크게 외롭진 않을 수 있다. 물론 이제 그런 테마가 될 때는 좀 배제가 될 수는 있어요. 뭐 네. 리오프닝이 되거나 신재생이 되거나 이럴 땐 되지만 그럼 결국엔 그래도 자기 일을 하는 기업들을 찾아가는 게 또 시장이기 때문에 전 선택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가격 인상이 가능한 기업들 말씀을 하셨잖아요. 맞아요. 저희들이 네. 얘기하는 리오프닝도 어떻게 보면 항공비가 뭐 수요가 높아지면 많아지면 가뜩이나 조금 너무 힘들었던 구간에 이제 넘어오다 보니까 네. 가격을 올릴 수 있는데 이 업종도 어쩌면 가격 인상의 수혜가 드디어 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번째 새로 고침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가격 인상인데 음식료 업종들이 오늘 같은 경우 특히 최근에 업종이 조금 이 다른 업종과 달리 시장에 어떤 훈풍을 타고 있잖아요. 경기가 조금 하방에 압력이 있을 때 네. 음식료주가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상승세가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좀 약간의 변동성일 때 조금 빛을 발하는 건지 요거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앵커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결국은 경기 방어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성격을 좀 보이는데 이 경기 방어주가 뜰 때,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뜬다는 거는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다는 거는 지금 우리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150의 시총 상위 종목들이 쉽게 얘기해서 성장이 정체되어 있거나 성장이 꺾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스마트 머니가 어떤 자금 자체가 어느 쪽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뭔가 IT, 뭐 반도체, 뭐 이쪽에서 뭔가 성장률이 뭔가 정체되어 있는 게 느껴지니까 그럼 뭔가 저평가받고 있는 쪽에서 지금 인플레 시장이잖아. 그런 상황에서 가격 전가가 가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럼 결국은 필수 소비재인 음식료 쪽밖에 없다는 거겠죠. 근데 그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2달 전부터 미국 시장에서 시작했었죠. 그렇죠. 미국 시장에서 코카콜라가 신고가 나오는 배경들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경기 방어주가 상대적으로 강한 부각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은데 일단 지금 뭐 음식료 업종들이 일단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식음료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음식료 쪽에서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주류까지 포함해서요. 중요한 게 이제 지난해 상반기부터 사실은 이제 종합 그 가공식품들 대상으로 가격 인상이 소폭으로 인상이 되면서 이런 부분을 주도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리고 작년 3월 3분기부터죠. 라면부터 시작한 식음료, 제과 쪽까지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가 홈런볼이거든요. 아, 그래요? 홈런볼도 올라갔어요, 500원. 근데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전반적인 부분들이 이제 기후 변화를 통해서 어쩔 수 없죠. 밀가루 가격이 상승이 나오니까 소매 가격도 상승 나오죠. 뭐 그러니까 당연히 연쇄적으로 그 가공식품 기업들이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죠. 품목에 대해서 가격 전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팩트고요. 그러면 이제 진짜 저는 이제 지금 음식료가 이 상승이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제 가격 인상에 대한 이슈 때문에 좀 올라갔지만 이제부터는 좀 꺾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선택하는 게 낫냐. 전반적으로 이제 물건의 가치인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과거 사례를 좀 봤을 때 과거 사례에서 2013년도부터 똑같은 행태가 나왔었습니다. 곡물 가격들이 레코드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네. 가격 전거가 이루어졌거든요.
2014년도, 2015년도에 대부분 음식료 업종들이 엄청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농심부터 시작해서 뭐 주류 업종 그리고 뭐 대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반적인 음식료 업종들이 정말 그때 슈퍼 사이클이 나왔거든요. 그때 왜 슈퍼 사이클이 나왔냐면 2012년, 13년도에 가격 인상이 진행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원자재 가격들이 점진적으로 하향이 나오면서 원가가 그 기준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20% 정도가 하향 조치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 인상이 진행된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홈런볼을 예를 들어서 2,000원에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2,000원에 파는데 홈런볼에 들어가는 원가가 500원밖에 안 돼. 원가가 반토막이 났다. 250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10배 정도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기업 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평가를 하고 싶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저는 단기 상승. 그러니까 개별적인 뭔가 모멘트로 인해서 좀 움직이는 것 뿐인데 이 부분들이 이제 실적으로 이제 이어지기까지는 가격에 대한 이 원가가 하락이 나와야지만 그때부터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에 대한 대표적인 선례가 2013년부터 2015년도에 전반적인 음식료 업종들 차트를 딱 보시면 그게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셨을 때는 아마 이제 상승이 나왔지만은 분명히 눌릴 겁니다. 이 이슈가 마무리되면. 그래서 지금 쫓아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가격 인상 났다는 뉴스 때문에 쫓아가서 트레이딩하는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눌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인플레가 좀 완화될 때, 완화가 진행이 될 때 그때 올해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제대로 진행되면서 그때부터 대세 상승이 나온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도 말씀하고 드려봤습니다. 근데 소주 가격도 오늘 이렇게 올라 버렸는데 소주는 이제 주정 가격이 올라서 소주 가격도 오를 것이라 예상이 되잖아요. 근데 아까 주정이 그런 원가에 들어가는 건데 주정 가격은 떨어질 적이 있나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죄송한데. 예.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주말이다 보니까 네. 소주가 땡기시나 봐요. 10시까지인데요. 아니 오늘 가만 보니까 이제 소주가 요새 가게 나가면 5,000원에 팔잖아요. 비싸졌어요. 5,000원 할 겁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인플레이션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생활 물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네, 바로 그렇죠. 음식료주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음식료주는 사실 또 이게 그 뭐라 그럴까요? 가격의 어떤 인상의 사이클이 그렇게 짧진 않아요. 5년, 길면 10년에 한 번 올릴까 말까 한 사이클이죠. 한 번 잘못 올렸다가는 소비자들 그리고 기사들이 가만히 놔두진 않기 때문에 네. 뭔가에 소위 말하는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여론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지금은 올릴 수밖에 없는 현상인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보통 우리가 기업의 실적을 볼 때는 P 곱하기 Q 이게 매출액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빼기 C 코스트 즉 비용인데 음식료로 따지면 가격 인상을 해서 P는 올라왔지만 Q가 제한적이었는데 리오프닝을 통해서 Q가 늘어날 수 있다? 그럼 P와 Q가 곱하기 매출액이 나오게 되면 밸류에이션이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악재는 C 같은 경우에죠. 곡물가가 도대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마진이 이게 좋아지겠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예상하는 방향 그래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맞아요. 긴장을 유지하되 전면전까지 가지 않는다. 그러면 곡물가는 점진적으로 하향한다. 그럼 P 곱하기 Q가 늘어난 상태에서 C가 줄어들기 때문에 네. 마진이나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거고 거꾸로 C가 올라가는 국면 경기가 더 안 좋아지는 국면이면 또 방어주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음식료주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세 상승 아니면 주도주 눌릴 때마다 사야 되는 쪽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좀 음식료 하면은 잘 떠오르진 않는데 네. 홈런볼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종목을 조금 접근을 하고 이런 종목은 또 어떤 식의 전략을 갖고 가야 될지 요거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일단은 뭐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추가적인 이제 팁을 좀 말씀을 그러니까요. 드리자면 네. 일단 아까 이제 가격 전가 이후에 원가가 이제 절감되는 효과가 나오는지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게 첫 번째인데 중요한 건 이제 기상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최대 곡물 생산량을 담당하는 게 미국이죠. 미국인데 이 미국에서 이제 통상 이제 씨를 뿌리는 게 파종 시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4월에 파종하고 7월에는 성장한다.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농업 쪽에서는 이제 용어가 있는데 주간 단위의 작황 데이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4월 달에 이 파종 관련된 기상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너무 더워도 안 되고 너무 추워도 안 된다는 거죠.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런 뉴스들이 이제 북미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가뭄 관련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상 기후들이 계속 발생하고 그러니까요. 있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뭔가 쉽게 곡물 가격이 하방으로 뭔가 지금 제한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4월 달에 기상 데이터가 중요하다. 왜? 4월에 파종하는 시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력 관련된 부분들을 좀 한 말씀 더 드리면 예. 결국은 이제 그 시간이겠죠. 시간 제한. 거리두기 시간 제한인데 물론 이제 1시간 연장되지 않았습니까? 10시까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음식료들은 실적이 그나마 괜찮았어요. 거리두기가 나오더라도. 왜냐면 뭐 가정간편식이나 이쪽으로도 뭐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잡혔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주류 산업이라는 게 결국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대면하면서 이제 마시는 음료기 때문에 거리두기가 완벽하게 뭔가 완화되는 모습이 좀 보여야지만 10시 글쎄요. 이것 때문에 주류 이 판매량이 많이 늘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통과하는 모습들이 보여야지만 주류는 괜찮다. 그래서 지금 뭐 무학이나 이런 종목도 올라가고 가격 인상 관련 네. 때문에 올라가는데 테마죠, 테마. 지금 쫓아가시면 물린다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 알겠습니다. 상담할 게 하나 생겼습니다. 네. 네. 오늘 두 분 얘기 듣다 보니까 이마트 괜찮겠는데? 라고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마트가 음식료주는 아닌데. 그래도 매출이 거기서 반영이 되고 그리고 음식료가 많이 팔리면. 네, 소주 가격 올라서 와인 마시지 않을까. 이런 근데 생각도 이제 있고요. 이마트는 좋아요. 좋은데 쓱닷컴 상장 때문에. 쓱닷컴 상장 앤드 최근에 유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네. 와인과 또 하나 M&A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3배, 그러니까 PER 기준으로 3배 이하로까지 내려와서 엄청난 딥밸류인 건 맞아요. 저평가. 근데 지금 당장은 아까 쓱닷컴 같은 경우도 해결이 돼야 되고 맞아요. 하나 쳐내야 될 게 많아서 차라리 이마트가 아닌 데서도 음식료는 살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이게 강제로 관망을 당하고 계신 거네요. 네, 아직 상상 거래하고 있습니다. 사면 어떨까 이런 거. 그렇다면 강성호 아나운서가 눈여겨볼 만한 탑픽 종목이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중장기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종목과 단기 종목을 지금 가지고 왔는데 네. 중장기는 이제 현대그램푸드라는 종목입니다. 그린푸드. 급식 관련된 네. 단체 급식 이게 또 관련. 리오프닝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인데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급식 규제안 때문에 조금 주가가 조금 재미없는 모습이 좀 보였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이쪽 단체 급식 관련된 현대그램푸드라든지 뭐 CJ 프레시웨이든지 여러 가지 업체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새로운 또 리모트 사업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아랍에미리트 원전 공사 현장에 1만 명의 급식을 담당해 사업 공사를 진행했었고 최근에 이제 쿠웨이트, 중국, 멕시코, 사우디 아라비아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단체 급식 관련된 부분들이 해외까지 진출할 수 있는 개면점이 모멘텀이 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해외 쪽에서 사업에 대한 다각화 그러면 국내에서 이 단체 급식 관련된 규제안 때문에 좀 주가가 지지부진하지만 해외 쪽으로 뭔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풀리고 리오프닝일 수도 있겠죠. 결국 해외 진출한다는 거는 관련된 부분을 좀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는 이 종목이 유망하고 단기 종목은 제가 오늘 PT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전박자. 잠시 뒤에 설명을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그린푸드도 사실 참 괜찮은 종목이었죠. 네. 이게 밸류에이션도 높게 받을 수 있었는데 참 천재지변 같은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종목 아이디어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뭐 PT 받아볼까요? 네. 뭐 최근에 좋죠. 제이시스 메디칼도 8,000원 넘어가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가격 정가가 이미 이루어진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뭔가 인플레가 잡히기만 시작하면은 실적이 좀 증진될 수 있는 기업인데 20개 종목 하나 갖고 왔고요. 예. 종목명은 세 글자입니다. 오늘의 PT 종목은 푸드웰이라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6,950원에 저는 편입을 하겠습니다. 네. 코드번호 005670이고요. 이 회사는 뭐 사명에 딱 나와 있습니다. 푸드웰. 그렇습니다. 예, 신선식품, 가공식품 관련된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마트에 봐보시면은 이제 그 과일 음료를 이제 가공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감귤이나 이런 게 대표적인 브랜드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뭐 CJ 프레시웨이라든지 뭐 현대그램프와 또 거래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원료 가격이 상승이 나오는 부분들이 가격 전거가 이루어졌고 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부터는 뭔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원료 가격들, 곡물 가격이 좀 꺾이기 시작하면 이어기업의 실적은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을 빠르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한번 쭉 볼게요.
주가가 이때 이때 당시에는 좀 많이 올라갔었는데 이때 많이 올라갔었던 게 뭐냐면은 네. 그 서울시에서 그때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선되시면서 단체 급식 관련된 부분들을 네. 다시 또 허용하겠다. 무상 급식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좀 많이 올라갔고요. 네. 이때 올라갔었던 것도 그 야권의 또 홍모 씨의 야권 후보였었죠. 그분의 관련주로 엮였다고 올라갔지만 주가 하락 나오면서 좀 많이 빠졌고 서서히 뭔가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8일 연속 외국계가 조금씩 순매수가 잡히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은요. 7,700원까지 단기적으로 300의 이동평균선까지 한번 보고요. 손절 가격은 6,400원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네. 자,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300의 이동평균선 7,700원까지 보는 종목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단기 트레이딩 종목인 푸드웰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푸드웰 받아봤고, 자 무료 방송은 또 이제 언제 하시나요? 주말 앞두고 있는데. 네, 오늘 장 종료하고 나서 3시 45분에 여러분들 너튜브에다가 MBN골드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면 관련된 음식료 못다한 이야기들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고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2월 21일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루 못 나오게 네, 되는데 저희 예고하시네요. 네. 신광섭 앵커, 1일 앵커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티키타카가 굉장히 좋은 네. 한균수 MBN 골드메이저 네. 같이 나오잖아요. 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저희도 오늘 이제 WS 리프레시 시간에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다가 뭐 가격 인상이 가능한 종목들 네. 보자고 했는데 또 혼란한 증시에 한균수 매니저 모시고 자세한 얘기 투자 해안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WS 리프레시였고요. 두 분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